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 80% 정도가 앓고 있는 잇몸병이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치주질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치주질환이란 치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직이 생기는 질환으로 평소 구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경우 치아와 잇몸 사이에 세균 덩어리가 쌓임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 풍치라고도 불리는데요. 건강한 구강의 기본인 잇몸이 흔들리면 치아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개인차는 있으나 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 80% 정도가 앓고 있는 잇몸병이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사고 등으로 인해 단시간에 발생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초기에는 크게 아프지도 않아 굳이 치과를 찾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발견이 되었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 질환입니다. 그러면 치주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치주질환은 음식을 섭취하며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치태라는 세균막이 원인으로 이것은 잇몸 주위로 계속 성장하고 치아와 잇몸 사이사이로 확대되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치아에 생기는 치태는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고 딱딱하게 석회화가 되어 치석이 되면 이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잇몸뼈가 녹아들게 되는데요. 만약 잇몸뼈가 녹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점점 치아도 흔들리게 되고 잇몸이 부으며 씹을 때 통증도 느끼게 됩니다. 네, 아까 앞서서 치주질환은 이제 환자 본인이 약간 증상을 못 느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치주질환이란 일단 그 치아를 붙들고 있는 치줄골까지 염증이 진행돼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많이 난다든지 치아가 흔들린다든지 입안에서 구취가 갑자기 심하게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그럼 치주질환에 걸렸을 때 단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치료를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나요? 네, 우선 스케일링, 즉 치주질환의 주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 및 침착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근 활액술은 치아 뿌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로 치주낭이 형성되었다면 치아의 뿌리에도 치석이 쌓일 수가 있고 이러한 치석의 독소에 치아 뿌리 표면이 노출되면 치주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치료입니다. 치은연화 소파술은 치아 뿌리와 접하고 있는 치근면에 부착된 침착물의 제거와 염증성 잇몸 조직을 긁어내는 치료로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의 잇몸 염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은 잇몸을 국소 마취하고 잇몸 속 치아 뿌리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치태나 치석, 염증 등을 제거하게 되는데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속하고요. 대략 3에서 6회 정도에 걸쳐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잇몸 수술, 즉 치은 박리 소파술이 있습니다. 치주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치주 소파술만으로 염증이 제거되지 않을 때 하는 직접적인 수술 방법이고요. 잇몸을 국소 마취한 다음에 직접 잇몸을 절개해서 치아의 뿌리와 잇몸뼈가 잘 보이도록 개방한 후 치석과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완료가 되면 봉합하는 방법입니다. 네, 생각보다 흔하고 고통스러운 치주 질환에 갑자기 근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양치질은 가능하다면 하루 최소 4회,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해야 된다는 의미는 식후에 양치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시키기 위함이고 취침 전의 의미는 우리가 7시간 이상 자는 동안 치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나 치태에 세균이 침적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잇몸 부위에서 피가 난다고 치실이나 치간칫솔의 사용을 중단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는 더 적극적으로 양치질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주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